안녕하세요. 비혼 탐구 생활의 태영입니다. 저는 페미니스트이고 포비를 실천하고 있고 비혼이 되겠다고 결심한 건 작년 중순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혼이 되기로 결심한 이후에 마음이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마침내 비혼을 결심한 이후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막막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했어요. 저는 솔직히 예전부터 결혼하기가 싫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저랑 아주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걸 꿈꾸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결혼 생활이 개인과 개인 간의 결합이 아니라 특히나 여자에게는 상대방의 가족이 넝쿨째 굴러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유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저는 싫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작년까지 나이에 맞춰서 결혼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치고 있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남은 인생을 전부 바꿔놓을 만한 경험들을 겪었고 결국 비혼이 되었습니다. 해방된 거죠. 비혼으로 앞으로 살아갈 결심을 하고 나니 사실은 정말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참고할 만한 선례가 없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비혼 여성한테는 국가가 도와주는 것도 없고 정책적으로도 항상 배제가 되어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의 시선인데요. 사실 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그다지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결혼을 안 할 거라고 하면 마치 주변 사람들이 눈을 요렇게 뜨고 결혼 안 하는 여성의 결말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너 그러다가 아프면 어쩌려고 그래. 늙어서 외로우면 어쩌려고 그래. 저는 그 말이 저를 걱정하는 말로 들린다기보다는 나중에 제가 정말 아프게 되었을 때나 혼자나마 외로움을 겪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 봐. 너 결혼 안 해서 아파서 큰일 나게 됐잖아. 곤란하게 되었잖아. 외롭게 되었잖아. 그런 말을 하려고 대기를 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비혼 생활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혼을 안 한 사람은 결혼을 한 사람들보다 주머니에 2억 원이 더 있고 자기 자신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이 20년이 더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많은 시간들을 앞으로 어떻게 채울까 고민도 되고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비혼인으로서의 생활을 탐구해 나가고자 채널명을 비혼 탐구 생활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은 설날 당일입니다. 음력 1월 1일이죠. 저는 집에 안 갔습니다. 우리나라 설 풍속도 많이 변해서 명절이 되어도 집에 안 내려가는 혹은 안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레디컬 페미니스트 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지내는 방식대로의 명절을 보내기를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 결혼을 했다면 명절이 되면 양가에 인사를 하러 다니고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늦잠을 잤고요. 일어나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저는 친가 외가가 전부 소위 말하는 쌍도 출신인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언제나 여자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상이 별도로 차려졌었고요. 남자분들은 TV를 보고 여자들과 아이들만 일했어요. 저희 엄마랑 할머니 그리고 고모와 숙모만 열심히 일을 하고 아이들도 조금 돕기는 했는데 남자들은 정말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다른 집안에서는 남자들이 그래도 설거지라도 도와준다고 하던데 저희 집은 전혀 그러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자라면서는 아무런 의문점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가 크고 나서 정말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점이 있어요. 저희 집은 할아버지 댁은 불교인데 아버지가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였던 저희 엄마랑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 저희 엄마는 거의 30년 동안 제사를 지내러 할아버지 댁에 가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더 재밌는 점은 저희 아빠는 개종을 했기 때문에 제사에 쓰였던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엄마가 만든 음식을 드시지도 않고 자녀들에게도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가족들이 먹지도 못할 음식을 제사상을 위해서 열심히 차리고 아빠는 기독교니까 절도 안 하고 차려놓은 음식도 안 먹고 가족들을 위해서 엄마는 다시 한번 음식을 해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왜 그런 일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제가 빨간 약을 먹은 이후로 돌이켜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한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를 위한 종교는 없다. 여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등등이요. 여자를 위한 명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달력에 쓰여있는 모든 명절들을 싹 다 밀어버리고 그냥 전부 평범한 빨간 날로 지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포털 사이트 메인을 들어가 보니까 며느리 사표에 대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명절 때 며느리 노릇하는 것을 그만두겠다는 거죠. 조상덕 보려고 제사 지내는데 진짜로 조상 덕 본 사람들은 명절 때 제사 안 지내고 해외여행 간다는 그런 말들도 보이고요. 어쨌든 저는 페미니스트로서 정체하는 이후에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었고 이번 명절도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명절 풍경과 다르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명절을 지내셨나요? 페미니스트로 정치화를 하고 나니까 명절도 다른 사람들이 지내는 방식대로 안 지내고 기념일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챙겨야 될 기념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비혼인들은 그에 비해서 기념일이 많이 없어요. 남편 생일, 부모님 생일, 시부모님 생일, 애들 생일, 결혼 기념일. 요즘에는 유치원에서 할로윈을 지낸다고 해서 애들 때문에 할로윈까지 챙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 생일까지 챙겨야 돼서 밥 먹으러 시댁에 간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 시댁이 아니라 시가라고 말을 해야 되겠네요. 그 외에도 아이가 자라면서 생기는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등의 행사마저 없으니까 비혼인들은 정말 기념일이 많이 없어요. 사실 기념일이라는 거 번거롭고 돈도 들고 귀찮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기념일을 지내는 게 일상을 지내는 동안에 어느 정도 환기도 되고 재밌는 추억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기념일이 조금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남들이 다 정해놓은 그런 기념일들 말고 비혼인들만의 특별한 기념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만의 명절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자신이 빨간 약을 먹은 날, 페미니스트로서 정체한 날, 비혼을 결심한 날. 이런 것들은 몇 날 며칠이었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는 경우가 많더라도 대충 어느 시점이었는지를 떠올려 봐서 하루 그냥 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82년생 김지연 책을 구매해서 읽은 날짜, 그것도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짜였고 처음으로 비혼인 커뮤니티에 가입했던 날짜도 저한테는 하나의 기념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비혼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명절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년 2018년
5월 19일 날 1차 불용시위가 있었는데 그날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정말 기념할 만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혼을 결심한 이후로 세상이 정해놓은 남들이 다 지키는 관습에서 많이 멀어져 버렸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명절이나 기념일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옛날 조상들이 정해놓은 관습, 남들 다 지키는 실질적으로 나한테는 의미 없는 기념일들 다 던져버리고 오로지 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날들, 나와 정말로 관계된 사람들과 함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중요한 날들을 나만의 기념일, 나만의 명절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오늘은 음력으로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작년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2019년에는 어떤 일들을 겪게 될까요? 전국에 계신 모든 비혼인분들의 알차고 의미있는 2019년을 기원하면서 비혼탐구 생활 1화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